헬스조선에서 이런 기사를 냈습니다. 백신 면역이 자연 면역보다 코로나19 예방 효과가 떨어진다. 3분의 1 수준이다. 라는 건데 이 연구 결과는 어떤 내용입니까, 교수님? 이거는 우리 방송에서도 한번 다루어 드린 적이 있는데요. 우리 방송에서 한 2주, 3주 전에 오레곤 대학의 데이터, 이것은 사이언스 이뮤널러지라고 하는 아주 좋은 저널입니다. 거기에 발표된 논문인데요. 이제 헬스조선에서 지금 앵커께서 말씀하시는 이것은 미국의 데이터입니다. 이제 오레곤 대학이 아니라 미국 전역에 대한 건데요. 이때 이 오명돈 교수께서 아마 유튜브로 당신이 아마 오미크론에 대해서 설명한 자료를 헬스조선이 기사화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오명돈 교수께서 미 질병통제예방센터 CDC에서 2021년 작년이죠. 5월부터 11월 달 미국에서 백신 접종 한 분, 백신 접종 안 한 분, 또 돌파 감염된 분 이런 감염자들을 거의 한 120만 명 정도 분석한 자료를 이제 설명한 내용인데 이것을 헬스조선이 기사화를 했습니다. 우리가 1월 달에 소개한 적이 이미 있는 논문입니다. 있습니다. 있는데 네네. 내용적으로는 이거예요. 내용적으로는 뭐냐면 이겁니다. 내용적으로는. 이 잘 들으셔야 됩니다. 잘 안 들으시면은 이게 이상해질 수 있어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뭐냐면 이거예요. 백신 접종을 생으로 안 하신 분, 백신 접종을 아예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감염이 되신 경우하고요. 그다음에 아예 백신 접종만 한 사람하고 비교를 한 겁니다. 비교를 해서 면역이나 이런 걸 비교를 한 거죠. 그러니까 이때 이 둘만을 비교하면 백신 접종 한 사람하고 그다음에 감염이 한 번도 백신 접종을 안 한 감염이 된 사람하고를 비교를 하면은 감염이 오히려 좀 더 낫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걸 잘못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왜 잘못 이해하시면 안 되느냐면 가령 고령층인 경우에 백신 접종을 한 번도 안 한 분이 면역을 획득할 요량으로 만일에 감염을 택한다. 그러면 이게 안 아키잖아요. 이게 굉장히 위험하다니까요. 이걸 선택하시면 안 된다니까요. 그런데 여기에서 하이라이트, 핵심은 어디에 있냐면은 돌파 감염에 있습니다. 돌파 감염. 우리나라 같이 백신 접종률이 아주 높은 상황에서 돌파 감염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면역이 제일 많이 형성이 돼요. 보호 효과도 제일 뛰어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소개하고 있는 것은 아나키와 같이 한 번도 백신 접종 안 한 분이 감염을 통해서 면역을 획득하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돌파 감염이 되면은 훨씬 많은 면역이 생긴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게. 그러는데 여기에서 제가 저번에 한번 소개해드렸던 논문, 사이언스에 나온 논문을 더 추가를 하면 어떻게 되냐 하면 이 얘기가 됩니다. 돌파 감염이 될 때 오미크론 돌파 감염이 되지 않습니까? 오미크론 돌파 감염이 되면 조금 전에 오명돈 교수께서 소개하신 것처럼 면역도 엄청나게 형성이 되지만 오미크론에 대한 재감염을 막아줄 뿐만 아니라 델타를 포함한 모든 코로나에 대해서 면역을 다 획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명돈 교수, 즉 헬스조선에서도 얘기하는 것처럼 용어가 뭐가 나오느냐면 무적의 항체라는 용어가 나옵니다. 여기 기사에 무적의 항체. 그러니까 무적의 항체는 어떨 때 생기느냐 하면은 백신을 접종을 했는데 오미크론의 돌파 감염이 생기면은 무적의 항체, 무적의 면역을 획득한다는 겁니다. 우리 방송에서 여러 번 말씀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같이 백신 접종률이 높은 국가는 오미크론의 돌파 감염이 생기는 비율이 어느 정도 되어야 무적의 항체를 가지신 비율이 많아지면서 종식으로 갈 수 있다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헬스조선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제목과는 달리 내용적으로는 돌파 감염이 오히려 유리하다. 그것은 두 가지 이유 때문이죠. 백신을 이미 접종했기 때문에 위중증으로 빠지지 않는다. 두 번째는 강력한 면역이 형성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돌파 감염이 좀 더 유리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는 그래야 종식으로 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들을 이해하시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 이 말씀드립니다. 이제 저는 이제 최근에 생명과학자들이나 혹은 면역학자들이나 혹은 바이러스학자들이랑 이제 커뮤니케이션을 할 기회가 많은데요. 그분들 중에서도 1차, 2차, 3차를 접종한 다음에 오미크론 변이에 감염되신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표적인 분이 우리 코로나 특보에서도 인터뷰 형태로 소개해드렸던 서울대학교의 생명과학부 교수이자 연구처장을 맡고 계시는
이현숙 교수님 같은 경우가 이제 대표적인 분이죠. 이제 그분 조회수도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 자 이제 이현숙 교수님 같은 분을 보고서 바이러스학이나 면역학이나 혹은 생명과학을 전공하는 분들이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은 부럽다고 합니다. 슈퍼 면역을 얻었기 네, 때문에. 부럽다고 하는 이유가 이거예요. 그러니까 1차, 2차, 3차까지 백신을 접종했기 때문에 오미크론 변이에 감염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가볍게 앓거나 혹은 조금 심하더라도 그냥 하루 이틀 몸살 앓는 정도로 지나가서 이제 완치가 되었단 말이에요. 완치가 된 다음에는 그분 같은 경우에는 백신으로 통해서 얻은 면역 효과에다가 오미크론 변이에 걸려가지고 온전하게 얻은 면역 효과까지 더해져가지고 앞으로 오미크론 변이가 아니라 입실론 변이, 오메가 변이 혹은 코로나19와는 전혀 다른 형태의 새로운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가 등장을 해서 예. 유행을 한다고 하더라도 감염은 되더라도 위중증으로 이어지거나 혹은 사망할 가능성은 극히 낮기 때문에 앞으로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는 선생님은 박사님은 걱정할 필요가 없겠네요. 부럽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백신 맞지 말고 오미크론 변이에 걸리는 게 차라리 낫다라는 식으로 해석해야 될 게 아니라 지금 이 방송을 보시는 대부분의 분들이 그렇듯이 1차나 백신 2번이나 혹은 3번 정도 접종하신 다음에 오미크론 변이에 걸렸을 때 걱정할 필요가 전혀 없고 오히려 이거 나는 상당히 운이 좋은 거네라고 오히려 생각하시는 게 정신 건강에도 좋고 실제로도 그런 효과가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일단 이 기사의 제목만 봤을 때는 자연 면역이 높은가 보다. 그럼 백신 안 맞고 그냥 걸려서 그냥 나오면 되나 보다라고 이해하실 분들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전혀 과학적인 얘기가 아니다. 저희가 이렇게 시간을 들여서 또 설명을 해드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실시간 댓글로 박기용 님께서는 돌파 감염 자체가 안 되어야 백신이지라고 주셨고, 또 어떤 분께서는 백신을 접종 안 했는데도 그냥 감기 수준으로 지나갔다. 326.1 님께서는 이렇게 주셨거든요. 두 가지 다에 예.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지금 이제 박기영님은 잘못 알고 계십니다. 이 코로나뿐만 아니라요, 모든 백신, 그러니까 뭐 B형 간염 백신이든 뭐 다른 형태의 백신이든 모든 백신은요 다 돌파 감염이 생깁니다. 그걸 지금 잘못 이해하셔서 그래요. 예를 들어 볼까요? B형 간염 백신도 돌파 감염이 생기는데 안 보이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없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왜 그러냐면은 우리 주위에 B형 간염 백신이 지금 코로나만큼 많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돌파 감염이 생겨요. 예를 들면은 수두, 어린아이들 수두 한번 볼까요? 수두 백신을 맞거든요. 수두 백신을 맞아도 애들 중에 수두 감염된 애들이 가끔씩 보이잖아요. 돌파 감염이 생긴다니까요. 안 생기는 게 아니에요. 그러는데 왜 코로나19인 경우에는 백신 접종을 해도 돌파 감염이 많이 생겨서 물백신처럼 보이느냐 하면은 우리 주위에 코로나19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비율이 많아서 돌파 감염자들이 많이 생긴 것처럼 보인다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게다가 코로나19의 오미크론 변이는 이 스파이크 단백질에 돌연 변이가 많이 있어서 그 특징으로 인해서 몸에서 만들어진 항체가 잘 작동을 못 한다니까요. 그런 이유 때문에 그러는 것이지 물백신이라서 그런 게 아닙니다. 백신의 가장 핵심적인 기능은 뭐라고요? 감염을 막아주는 게 아니라니까요. 위중증을 막아주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이 코로나19 백신도 여전히 잘 작동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뭐 이런 걸 가지고 오해하시거나 이런 걸 가지고 마치 뭐 잘못 이해하신다거나 그러실 필요는 전혀 없다는 말씀 제가 드립니다. 뭐 이런 아까 두 번째 질문에 이어서 투영님도 나 미접종자지만 무증상으로 지나갔다. 그것도 이겁니다. 예. 그것도 이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미접종자분들이 내가 이겼다 네. 이런 얘기도 많이 그 얘기신 하시더라고요. 거죠. 이분들은 뭐냐면 이것 때문에 그래요. 이분들은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인이 원래 튼튼하시고 가지고 있는 면역이 크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바이러스가 침입해도 바이러스를 무찌를 수가 있어요. 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요즘에 댓글을 보면 이런 경우가 많거든요. 아니 보니까 백신 밀접 접촉을 했는데 감염자와 밀접 접촉을 했는데 백신 접종 안 한 나만 감염이 안 되고 백신 접종한 사람들만 예. 감염이 됐더라. 이런 얘기 많이 돌았지 않습니까? 이것도 충분히 있는 이야기예요. 왜 있을 수 있는 얘기냐면은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두 가지를 착각하고 있는데요. 하나는 침입만 되면 감염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침입만 된다고 하더라도 감염이 되는 게 아니에요. 침입이 될 때 뭐가 중요하냐면은
두 가지가 중요한데요. 내 몸의 상태와 들어오는 바이러스의 양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내 몸의 상태가 나쁘면 나쁠수록 바이러스 양이 적어도 쉽게 감염이 되고요. 내 몸이 튼튼하면 튼튼할수록 바이러스가 많이 침입해야 나를 감염을 시킬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그럼 만약에 10사람이 있다. 집에서 볼까요? 집에. 겨울에 독감이 유행하면은 집에 어떻죠? 예, 항상 보면은 걸리는 사람이 걸리고 집에 같이 있어도 안 걸리는 사람이 안 걸리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또 한 반에 독감이 유행할 때도 한 반에 30명이 있으면 30명이 다 독감에 감염이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감염이 되는 사람은 몇 명 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시면 안 된다니까요. 그것은 본인 자신이 튼튼하기 때문에 바이러스, 소량의 바이러스가 들어오더라도 내 몸이 그것을 이겨서 그 바이러스를 퇴치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바이러스가 들어오기만 하면 감염이 된다. 그런 일은 세상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가지고 굳이 오해하실 필요는 없다는 말씀 덧붙여드립니다. 그 기왕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또 흥미로운 댓글을 달아주셨기 때문에 설명을 드린, 이런 설명도 이제 가능합니다. 과학자들이 지난 2년 팬데믹 동안에 유독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가볍게 앓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사실에 주목을 했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그 사람들한테 어떤 이유가 있는지를 확인을 해봤더니 아주 흥미로운 것들을 발견을 했어요. 하나는 무엇이냐면은 2003년에 사스 유행할 때 사스에 걸렸다가 그 한 치명률이 한 10% 정도 되었는데 다행히 10명 중에 9명이 끼어가지고 사망하지 않으시고 아직까지 생존해 계시는 분들 있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 분들이 사스 코로나 바이러스와 유전자가 한 75% 정도 유사한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해서도 저항성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사스가 유행하지 않은 지역이었고, 그다음에 사스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적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코로나19에 걸렸더니 입원하지도 않고 그냥 가볍게 앓고 지나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나라고 들여다본 거죠. 그랬더니 그 지역에 코로나 감기가 많이 유행했던, 그러니까 코로나 감기를 앓았던 분들이 많은 지역에서는 또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유행을 하더라도 그 분들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19 바이러스를 가볍게 앓고 지나가는 경우가 다른 분들, 그 감기를 앓지 않았던 분들과 비교했을 때는 좀 더 높았다라는 사실도 보스턴의 하버드 대학교 연구진이 또 확인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사실들은 무엇이냐면 우리들 중에 일부는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감염되지도 않았고 백신을 접종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굉장히 운이 좋게 근데 사스는 우리나라에서는 유행하지 않았으니까 20세기까지 과학자들이 그 존재를 알고 있었던 감기를 일으키는 코로나 바이러스에 앓은 적이 있었던 거죠. 근데 그분은 자신도 모르게 몸에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일종의 면역 반응을 유발할 수 있는 기억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다가 코로나 바이러스에 도입하니까 똑같은 코로나 바이러스는 아니지만은 코로나19에 대해서 몸의 면역 체계가 이거 예전에 내가 기억하고 있는 것과 비슷한데 하면서 잘 저항을 했을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이런 연구들도 지금 하나씩 밝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무엇이냐면 모두가 다 그런 유행수를 기대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복불복이잖아요. 그 복불복을 해소하기 위해서 우리가 백신 접종을 한 거예요. 내가 과거에 그랬었는지 어땠는지 알 수 있는 건 아니니까. 아닙니다. 안전장치로 백신을 맞아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백신 접종을 하는 겁니다. 백신 접종을 하면은 단기적으로는 항체 면역의 수준이 높아져가지고 감염 자체를 차단하는 효과가 있고, 시간이 지나면 항체 면역의 수준도 떨어지고 변이 바이러스가 나타나며 감염 자체를 막지는 못하지만은 그 사스 때부터 생각하면 한 20년, 그리고 젊었을 때 알았던 코로나 감기 때부터 생각하면 수십 년 동안 몸속에 기억할 수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세포 면역이라고 하는 저항성을 백신이 대신 주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돌파 감염이 되더라도 백신을 2번이나 3번 접종하신 분들은 가볍게 앓고 지나가는 거예요. 사실 이런 이야기 설대우 교수님이랑 제가 2년 동안 거의 한 수백 번은 드린 것 같거든요. 맞습니다. 댓글을 소개를 안 해드리려고 했는데 한 분이 코로나19 백신 맞으면 에이즈 걸리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주셔가지고 이거 터무니없는 얘기죠, 교수님? 완전히 터무니없는 얘기입니다. 이제 에이즈라고 하는 거는 정상인데요. 그냥 우리가 이제 에이즈 바이러스라고 그냥 얘기하는데 이거는 원래 HIV 바이러스라고 HIV 바이러스라고 하는 게 공식 명칭입니다. 그러는데 에이즈가 되려고 하면 HIV에 감염이 돼야 됩니다. B형 감염이 되려고 하면 B형 감염 바이러스에 감염이 돼야 되고, 독감에 걸리려고 하면 독감 바이러스에 감염이 돼야 되는 것처럼 에이즈에 걸리려고 하면 에이즈 바이러스 HIV에 감염이 돼야 됩니다. 그러는데
이 코로나 백신하고 에이즈 바이러스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거든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 백신을 맞았다고 에이즈에 감염될 아무런 이유가 없는 거죠. 쉽게 말씀드리면 이거예요. 물을 마시면은 에이즈에 감염이 되나요? 이런 거하고 똑같거든요. 그건 아무 관계가 없는 거잖아요. 물 안에 에이즈 바이러스가 없는 한에는. 그렇기 예. 때문에 이런 것들은 아무 관련이 없기 때문에 뭐 전혀 뭐 그렇게 생각하실 아무런 이유는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